바다에서 함께 움직이는 장면은 짧게 지나가지만 그 뒤에 담긴 신호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캐나다 해군 훈련도 겉으로는 루틴 일정처럼 보이지만 시점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 한 번의 연합훈련이 잠수함 협력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군사훈련 자체와 방산 협력 가능성이 같은 시기에 겹쳐 보인다는 점입니다. 한국 해군은 부산 남방 해상에서 캐나다 해군 함정과 연합협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캐나다 해군 호위함의 부산 기항을 계기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군수지원함과 해상작전 헬기가 투입됐고 기본적인 연합 절차를 함께 점검했습니다. 훈련 내용에는 통신망 교신 설정, 전술기동, 해상 보급 접근 절차가 포함됐습니다. 이런 절차는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실제 연합작전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함정이 함께 움직이려면 같은 신호를 이해하고 같은 순서로 반응해야 합니다. 캐나다 측 함정은 샬럿타운함으로 헬리팩스급 호위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함정은 1990년대 중반 취역했고 수백 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무장과 장비도 갖춘 전투함이지만 이번 뉴스의 초점은 성능 경쟁보다 협력 절차에 더 가깝습니다. 사실 한 캐나다 해상훈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달 초에는 캐나다 서부 해상에서도 양국이 함께 훈련한 바 있습니다. 그 훈련에는 한국의 잠수함과 구축함급 전력이 참여했고 캐나다 측 항공전력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특히 캐나다 승조원 일부가 한국 잠수함에 탑승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잠수함 운용 경험과 상호 이해가 단순한 인사교류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훈련 하나만으로 곧바로 대형 계약을 뜻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형 방산 사업을 앞둔 시점이라면 작은 움직임도 시장과 외교가 함께 읽게 됩니다. 이번 훈련이 더 주목받는 배경에는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이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이 사업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전해졌고 시점도 이달 말 전후로 거론됐습니다. 잠수함 사업은 단순히 배 한 척을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비체계, 훈련, 부품 공급, 장기 운용 능력까지 함께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합훈련은 상대국 해군이 실제로 얼마나 잘 맞춰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간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장면이 방산 수출 경쟁력과 연결돼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근 잠수함과 함정 건조 능력을 국제시장에서 꾸준히 알리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 기반과 해군 운용 경험이 함께 언급될 때 수출 논의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시청자에게는 이것이 먼 나라의 군사 뉴스로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일자리, 조선업, 부품기업, 지역 산업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수주 여부는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치적 관계, 예산, 동맹 구조, 현지 산업 참여 조건도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도 차기 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장비 교체를 넘어서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북극과 대서양, 태평양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해양 전략 속에서 장기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잠수함 사업은 군사 뉴스이면서 동시에 산업 뉴스, 외교 뉴스이기도 합니다. 이번 훈련에서 확인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상호 운용성입니다. 상호 운용성은 서로 다른 장비와 절차를 가진 군이 함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영어 기사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이지만 뜻을 알고 나면 뉴스가 훨씬 쉽게 읽힙니다. 실전이 아니더라도 교신, 이동, 보급 절차를 맞춰보는 것만으로도 협력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잠수함 협력이 특히 더 주목받는지 초보자 눈높이에서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잠수함은 수면 위 함정보다 운용 정보가 더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탐지, 은밀성, 승조원 숙련도 같은 요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수함 관련 교류나 훈련은 신뢰의 수준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다만 신뢰의 신호가 곧 계약의 확정은 아닙니다. 국제방산시장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조건이 크게 바뀌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점을 함께 봐야 뉴스가 과열된 기대나 섣부른 결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제 뉴스에 바로 쓸 수 있는 쉬운 영어 표현을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Draw attention. 관심을 끌다, 주목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훈련은 시점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Draw attention. 두 번째 표현입니다. Remain cautious.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관측이 많아도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Remain cautious. 세 번째 표현입니다. Signal a change. 변화의 신호를 보내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더 넓은 방산 논의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핵심 표현입니다. Signal a change. 네 번째 표현입니다. Depend on outside factors. 외부 요인에 달려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최종 결정은 기술뿐 아니라 외부 요인에도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Depend on outside factors.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Affect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방산 수출은 멀어 보여도 지역 경제를 통해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짧고 유용한 표현입니다. Affect everyday life. 여섯 번째 표현입니다. Experts are watching closely. 전문가들이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의 다음 선택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 영어에서 자주 나옵니다. Experts are watching closely. 일곱 번째 표현입니다. The real question is. 진짜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진짜 핵심 질문은 훈련이 실제 협력 확대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The real question is. 이 표현들은 군사 뉴스뿐 아니라 경제, 외교, 산업기사에도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짧은 표현이지만 문장 안에 넣으면 뉴스 문체가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해군은 부산 남방해상에서 연합협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통신, 기동, 보급 접근 같은 기본 절차가 포함됐습니다. 이달 초에는 캐나다 서부 해상에서도 양국이 함께 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잠수함 관련 협력 장면이 나오면서 더 큰 관심이 붙었습니다. 배경에는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훈련과 계약을 바로 같은 선으로 연결하는 것은 아직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장면은 한국의 방산, 조선, 외교 전략을 함께 생각하게 만듭니다. 한국의 글로벌 역할은 반도체나 자동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양 안보와 방산 협력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이 커질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계 공급망과 안보 환경이 함께 흔들리는 시대에는 이런 뉴스의 의미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훈련은 짧지만 그 훈련이 보여주는 관계의 방향은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면은 단순한 해군 일정이 아니라 한국과 캐나다가 어디까지 협력을 넓힐 수 있는지 묻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여러분은 이런 연합훈련에서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군사 협력일까요? 아니면 그 뒤의 산업과 외교 가능성일까요?